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봉계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 중단 문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을 임시로 허용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고요. 내일 원희룡 지사가 서울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면 양측이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내일 면담에서 제주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을 제기해온 반대단체가 직접 2공항 예정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환경평가 보고서에 없는 숨골과 동굴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탐사회의에선 청탁과 로비로 얼룩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취재 후속 이야기를 친절한 뉴스에서 풀어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김종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공항 반대단체가 공항 예정 부지를 현장 답사해보니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달리 수십 개 숨골이 발견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시기 전에 우선 시사용어 사전에서 숨골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는 숨골을 용암 동굴이 붕괴되거나 지표면 화산 압류에 발달된 수직 전리개나 균열근 등에 의해서 생성된 지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용암 지형이 내려앉으며 생긴 지하로 이어진 통로로 땅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해서 숨골이라고 불립니다. 숨골은 지하수 함량은 물론 큰 비가 와도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숨골은 무너진 암석과 암석 사이의 틈 형태로 존재하거나 무너진 암석이 흙으로 덮인 형태로 분포하는데요. 돌밭 위에 거대한 숲을 잃은 곶자왈은 대표적으로 숨골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과 도내 환경단체가 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동굴과 숨골을 조사했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숨골을 69곳이나 발견했습니다. 숨골이 8곳밖에 없다던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밭 한가운데에 물길과 같은 도랑이 있습니다. 밭 한쪽 끝으로 이어지는 이 도랑의 커다란 안반 밑으로 구멍이 보입니다. 입구가 좁아 사람이 들어갈 순 없지만 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굴 입구로 추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밭 한가운데에도 1m 깊이의 물길이 있고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용암 동굴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입구인 숨골입니다. 용암 동굴인 신방굴이 있는 혼인지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 규모의 그 동굴, 공동이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불이고 일로도 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온평리 지하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부실 의혹이 나오면서 주민과 환경단체가 직접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같은 숨골은 한 달에 불과한 조사 기간에도 무려 69곳이 발견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8곳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조사단은 제2공항 예정지 안에 한 곳도 없다던 동굴 입구 추정지 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제2공항 예정지 내에서 단 8곳의 숨골을 찾았다는 것은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소수의 숨골을 되메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사단은 부지만 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시추조사는 10만 제곱미터당 한 번 꼴인 43곳만 했고 활주로 부지에서도 3곳밖에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한 게 입증됐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주도와 환경부에 합동 정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봉계동 주민들이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조건으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내 쓰레기 반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서울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불발되면서 다시 매립장 봉쇄가 예고됐었지만 주민들은 원 지사를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노란색 수거 차량이 봉계동 매립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계동 주민들이 제주시와 협의를 통해 원희룡 지사 면담을 조건으로 쓰레기 반입을 일시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원 지사는 서울 출장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또 한 번 행정에 속았다며 다시 매립장 봉쇄를 검토했지만 결국 원 지사를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절실하지만 시민들에게 괜한 불편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 봉계동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보자. 제주 시민, 도민, 관광객들의 그 불편함을 이왕에 참은 거 하루 참아보자 더. 이로써 당장 쓰레기 대란은 잠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까지 시간을 하루 더 주기로 했지만 제주도가 어떠한 안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원 지사와 면담을 하더라도 일단 앞서 협약한 오는 10월까지 매립장 봉쇄를 유예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떻게 악취저감을 실질적으로 이뤄갈지 또 다른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어서 궁극적인 쓰레기 대란 해소까지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서귀포시 한 경로당에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엉터리로 사용해오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노인 회장 부인을 사무장인 양 서류를 꾸며 활동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운영경비 6,500만 원을 서귀포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한 결과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도 식당과 마트 등에서 167건, 1,130만 원 상당을 현금과 간이 영수증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것도 53건, 31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후원금과 주류구매, 택시비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2017년엔 노인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사무장으로 올려 일부 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엔 남은 운영비 3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모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횡령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활동한 두 전현직 노인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경로당에 좀 자체 자금도 없고 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간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그렇게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다 그것이 이제 반환 조치가 되고 또 다 입금 조치를 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 등을 고려해 140여만 원만 회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또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니터링단은 지난 6월 한 조류학자가 비자림로 확장 사업 공사 구간 인근인 천미천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327호인 수컷 원앙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13일과 14일에도 원앙을 잇따라 목격했다며 천미천이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만큼 제주도가 비자림로와 천미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아직 원앙의 알이나 둥지가 발견되지는 않아 번식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15일 발열과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49살 남성 A씨가 올 들어 제주에선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거나 피부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으면 감염되는데 복통과 급성 발열, 설사 등을 동반하고 만성 간 질환자와 당뇨 환자 등의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합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재판에서 전 남편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 성폭행 시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 남편 유족 측이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받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은 전 남편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이혼 소송에서 방대한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과 함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8명과 중국인 알선책 39살 A씨 등 모두 9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도록 도운 A씨의 행방을 쫓다가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거주시설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탐사K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의 이면을 전현직 도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인희 기자와 함께 취재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인희 기자, 저도 지난주 탐사K에서 방송된 전현직 도의원들의 이 증언을 듣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대규모 개발 사업 절차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주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대규모 개발 사업자가 제주도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당 사업 계획에 대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리는데요. 이 심의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자와 심의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이 과연 적합한지를 마지막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도의회 동의 절차의 불편한 진실을 다룬 탐사K, 제가 한번 직접 좀 세어봤습니다. 네. 전현직 도의원 17명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사업자 측이 도의원들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한다는 증언을 이렇게 확보하고 취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문제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고 또 부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끈질긴 탐사K 아닙니까? 네. 네, 사실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 마지막 견제 장치가 도의회인데 과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란 의문이 들어서 문준영, 조세준 기자와 함께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올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요. 일단 9대와 10대 현직 의원들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현재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 외로 이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전직인 9대와 10대의 경우 심의를 앞두고 개발 사업 규모에 따라 10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선물이 오갔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개발 사업자가 도의원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과시켜 달라는 전방위 로비나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취재할 때도 이 사업자들이 심의위원들의 지인을 통해서 청탁을 한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자 측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방위 로비와 청탁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표결에 소신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전현직 도의원들도 있었고요. 이 탐사K로 다뤘던 주제들 가운데 사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편이 시청자나 지인들로부터 네네. 충격적이었다, 또 재밌었다, 또 대안이 시급하다라는 가장 다양한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들을 최대한 활용해 배경음악과 의원들의 인터뷰로만 구성하며 더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막연하게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상상해 볼 수는 있었는데 이게 증언을 통해서 나오니까 현실이 되었구나. 네. 좀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도의원들은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잘 모른다. 그리고 환경도시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과 이 자문위원이 도의원들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어들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다루는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고요. 환경 네.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원하는 곳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정말 이만큼 두껍거든요. 네네. 네, 취재 과정에서도 저희도 놀랐는데 전현직 도의원들을 잇따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원들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한 건데요. 저희는 잘 모른다. 네.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문가인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결정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또 의원들 역시 입을 모았는데요. 네. 물론 환경영향평가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의원들도 있을 그게 어쩌면 거라고 당연한 거죠. 봅니다. 네네. 네. 여기에 일부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측과도 친밀해서 이들 역시 청탁과 로비 대상이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전문위원실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전문위원실에 제주도 출신이 많아서 일부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알지만 청탁이나 로비를 받은 경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초선 의원들과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회 동의 절차에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만큼 개선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급하죠. 취재 결과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주에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네. 수많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의회를 거쳐갔는데요. 2013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중국 자본이 투자했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기권표가 많아서 부결이 됐던 네. 사항입니다. 일단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통과를 시키면 전체 도의원이 참석해서 표결하는 본회의에서는 환도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게 관례입니다.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한 대안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하는 대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윤희 기자가 끈질긴 탐사K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보도 설마 마무리되진 않겠죠? 네,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줘야 한다거나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또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취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이달 안에 답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7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여기에 까다로운 심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도의회 동의 절차.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제주 환경을 위한 절차가 맞나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인 만큼 환경 영향평가 개선안들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거수는 보통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100년 전 제주의 옛 지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노거수들이 씨앗을 공급하는 어미나무로 제주 숲을 키워내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부는 개발 바람에 이 아름드리 나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모진 풍파를 이기고 우리 곁을 지켜온 특별한 노거수를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제주의 옛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오래된 마을답게 이곳에는 약 1000년 묵은 느티나무와 600살 먹은 팽나무를 비롯해 여러 팽나무들이 살고 있는데요. 마을의 깊이를 더해주는 이 노거수들은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 곁에서 삶과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요 팽나무는 우리 동네 노인들이 옛날 눈병 있잖아, 눈병이. 옛날엔 뭐 약도 없고 눈병 할 때 이래저래 물이 고이는 데가 있어, 저 나무에. 그물로 와가지고 눈 닦고 오면 눈이 낫고 해놨어. 이 오래된 나무의 고인물은 마을 사람들의 눈병을 고쳐주는 특효약으로 쓰였는데요.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오래된 나무에는 그 세월을 견뎌낸 시간만큼의 신비한 기운이 있습니다. 성읍 민속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소중히 아끼고 보호해왔는데요. 노거수는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과 결부돼 단순한 나무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거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냥 목재 자체로서의 가치도 존재하고 또 이 종이 어미나무가 돼서 이 주변에 그 자연을 이룰 수 있는 그 종자를 공급하는 존재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중요한 자연유산인 노거수를 만나보는 특별한 여행. 그 두 번째 장소는 동백나무 군락지가 마을 중심에 자리한 신흥일입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자원인 동백나무 군락지. 이곳에 있는 300년 이상 된 동백나무들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노거수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숲은 약 3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숲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측에 보이는 이런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3, 4m 정도로 관목으로 보이는 이런 나무들인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약 15m가량 키가 큰 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고 이 숲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나무들이 들어와서 아주 복잡한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귀중한 숲으로 잘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숲을 만든 어머니 같은 존재인 노거수. 그런 만큼 최근 제주 노거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약 100년 전 1000그루 이상 존재하던 노거수들이 100년이 지난 현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년 동안의 제주도는 약 3배가량의 산림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거수는 100년 전에 1000그루에 달하는 아주 많은 노거수가 제주도에 분포했었고 또 현재 그 그루 가운데 약 40%에 해당되는 400여 그루가 제주의 숲 속으로 들어가서 숲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제주의 특별한 노거수는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고귀하고 위험 있게 지키고 있는 고목은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옛날부터 한라산 산신제를 지냈던 제단이 있는 산천단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늘씬하게 뻗어있는 곰소리,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산천단 곰솔은 제주의 독특한 풍토와 재해 문화를 간직한 노거수로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곰솔은 그 제주도에서 숲이 바뀌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초지였던 공간이 갑자기 숲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숲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제주도 숲에서 초지에서 숲으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숲으로 바뀌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나무가 바로 이 곰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천단 곰솔이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는데요. 산천단에 위치한 곰솔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노거수는 노령화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기둥의 껍질이 벗겨지고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문화재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보존을 좀 시켜달라. 되도록이면 이 나무 한 그루라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처럼 모시는 나무가 되다시피 되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지금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고 또 천공이 난 부분에 외과 수술을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노거수의 후계목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도민과 함께하며 삶의 애안과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제주의 노거수.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제주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여러 정책과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현장 체감도는 낮고 정작 기업에서는 마땅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 출범하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종현 초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양력을 찾아보니까 이전에는 IT 기업에 있다가 네네. 그리고 제주에서 사회적 기업에 좀 네네.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네일 센터의 센터장을 이제 역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나요? 네, 제가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마다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제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획하다가 회사를 제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 알고 때문이죠. 있는 큰 회사 제주로 네, 맞습니다. 인터넷 포털 옮겨오고 회사입니다. 그 후에도 이제 게임 회사도 네. 제가 옮기는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밖에 거를 제주도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주도 자원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브랜드들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25억 정도까지 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혁신적인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냈은 후배들을 또 잘 키우면 네. 더 많은 제주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주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센터장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사명감이 크다는 게 이렇게 에너지로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두루 활동을 하셨고 지금의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니 제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적으로 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주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진단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실업률은 낮으나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임금 수준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의외로도 실업률은 낮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청년 실업률은 5.9%로 전국의 9.7%보다 매우 낮은 편이죠. 네.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네. 그다음에 임금 수준은 전국의 한 75% 수준입니다. 네. 아마 제주도의 기업들이 주로 자영업자라든가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기업 같은 제조업을 육성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강소기업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 가치에 기반해서 5인 기업을 10인 기업으로
10인 기업을 20기업으로 육성해서 고도화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소의 기업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청년 인재를 이제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는 또 해결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낮은 임금과 네. 이런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을 네. 탈피하기 위한 방법. 일단 뭐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혁신 역량. 네, 네. 기업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투자나 기업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혁신적인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 문제의 시발점을 네. 어떻게 하면 제주형 혁신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말메시라고 이제 스웨덴에 있는 혁신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 유명한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 시장에게 어떻게 말메시를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말메시장이 하는 말이 미래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 대신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배우고 싶어하는 일이 미래 산업이다. 그래서 말메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말메시를 실험장으로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보내고 그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네.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네. 좀 자기주도적으로 네.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죠. 네네. 이 센터는 뭐 야심차게 이렇게 출범을 할 텐데 9월 며칠이죠? 9월 24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은 1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역할을 좀 지역 사회에서 맡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을 스스로 좀 만들어서 제주의 내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네네.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는 이제 지원책들은 꽤 있었습니다. 교육 훈련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뭐 인턴십 등 취업 창업 연계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개발비 지원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적이었고 이제 그 수위도 낮았다라는 거죠. 저희는 일단 1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지금 8월 23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선발하고요. 이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네. 그다음에 창업 연계, 그다음에 생활 안정화할 수 있는 지원 3가지를 통으로 묶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교육 훈련 기간과 한 6개월간은 지역의 혁신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경험의 기간, 네. 그다음에 12개월은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서 2년간 지원을 하고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월 한 150만 원 이상의 자기가 생활을 안정하고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생활 안정 교육 훈련 작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월 1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명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 청년에 대한 조례상 규정은 만 15세에서 네. 만 3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5세라는 거는 학력에도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관계는 네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보고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상이랑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자기주도적 인재의 역량을 이제 4가지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일단 팀워크, 협력이고요. 그다음에 네. SQL 앤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고, 그다음에 미션, 소명의식,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나라고 해서 탐나는 인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그 협력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션을 가지고 자기 주도로 움직이는 인재상들을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면접을 진행해서 그러한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라서 그런지 네네. 자기 주도적인 인재라는 게 좀 다소 어렵게는 느껴지지만 네. 좀 스스로 어떤 뭐 숙제를 해결해가는 능력, 네네. 스스로 무언가를 창출해가는 능력 그리고 욕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비전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지 네, 일단 맞습니다. 문을 두드려볼 필요는 네네네. 있겠네요. 네. 네.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을 결합하는 통합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주에 이제 혁신 인재들이 육성되고 활동을 하려면 혁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네.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주도에는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좋은 혁신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희 혁신적인 인재를 결합시켜서 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씨앗, 그 인재들은 없는 상태에서 네. 팀을 만들고 이제 시도하라고 하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할 예정이고요.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주는데 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창업자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저희는 반대로 생활 안정을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서는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받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적인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도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네. 말씀하시면서 혁신 인재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혁신 인재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했던 거죠. 네, 네. 최근에는 혁신 역량을 근육에 비유합니다. 하면 할수록 강화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네. 앞서 얘기 드렸던 협력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자기주도적인 인재들에게 네. 프로젝트를 주고 그것들을 수행하고 상호 토론함으로써 자기의 그 혁신 근육들을 네.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저희 교육훈련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혁신 인재 배출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기업이나 정부, 자치단체에서 함께 좀 힘을 보탠다면 더 좋겠죠. 네네.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일단 아프리카 속담을 하나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성하는 거는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지 대계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일인데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람이 키워지고 육성되는 기간 동안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 성과에 눈앞에 급급해서. 네네. 하면은 아마 육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혁신 인재들에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마을들, 지역의 기업들,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얼마나 잘 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모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장 눈 앞에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나아가서는 100년의 미래를 보는 사업이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제주 더 큰 내일 센터라는 이름처럼 이 제주 미래의 유망주인 청년들이 더 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23일? 네, 맞습니다. 23일까지 첫 참여자 1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그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밤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에 산지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비는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모레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꽤 많겠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아직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가 온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껴있겠으니 해상 활동하실 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온 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 30도 안팎에 머물러 당분간 평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앞서 탐사K를 통해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심의, 도의회 동의 과정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보면 국책 사업이라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찾아낸 결과에 대해 모레 예정된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용역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